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그 코로나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꽤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다 하셨다고 하시고. 근데 델타 바이러스라고 또 유럽 내에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변종이 자꾸 나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튼튼하고 면역력 강하신 분들은 나타나는 방법이야 뭐 무증상이나 뭐 이런 표현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 본인은 어쨌든 건강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내 몸을 잘 추스리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면역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벌어진 매도가 갭이 좁혀질 시기는 언제인가? 벌어진 매도가 갭이 좁혀질 시기는 언제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또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 내용 뭐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이분의 인사이트는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시면서 본인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멋있죠? 준비 많이 한 것 같네. 이거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벌어진 매도가 갭이 좁혀질 시기. 그러니까 호가하고 지금 실제 거래된 가격, 그 매도 호가 갭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거래가 되려면은 예. 매도자가 부르는 매도 호가가 있고 예. 그걸 이제 수용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추가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예. 사실 이 매도 호가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추가 중과세가 10%가 되다 보니까 5월 말 이전에 파는 것보다는 평균 한 10% 정도 호가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세금이 전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세금 전가가 일어난 건데 이제 아직은 지금 6월 말이 가까워지는데도 매수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가 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이 호가 갭이 좁혀질 겁니다. 크게 보면 방향성은 두 개죠. 매도 호가가 유지되면서 매수자들이 호가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수자들이 계속 안 사고 있으면은 호가 갭이 이제 호가를 떨어뜨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판가름은 언제쯤 날 건가, 거래가 언제쯤부터 이루어질 건가, 그런 걸 오늘 좀 알아보자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경우의 수, 전자인 경우가 적응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매도자의 매도 호가가 떨어질 경우도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곽 대표님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매수자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작년 하반기에 많았던 법인 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취득세라든가 또는 종부세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1세대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먼저 사고 나중에 1년 내에 팔고 이런 것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1년 이내에 판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임대차산법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통 임대차산법 때문에 4년 임대가 보장이 되니까 또 실제로 1년 내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조건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말하자면 지금 시장의 매수자는
거의 무주택자들에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은 현재 기대가 크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정부에서 계속 3기 신도시 그 뭐 주변 시세보다도 한 20% 싸게 해주겠다는 예, 예. 그런 걸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뭐 한 160만 채 해당되는 임대사업자 매물들 이거에 예. 대해서 과거 뭐 710 대책에서는 뭐 자동 말소 후에 언제 팔아도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예, 예. 이번에 나온 안이 이제 6개월 이내 안 팔면은 양도세 중과하겠다. 이제 여기에서도 또 갈리는 게 뭐 매년 자동 말소되는 그 임대사업자 그 주택이 한 15만 채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월간 한 10,000 채 좀 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작년 710 대책 이후에 강제 말소된 물량 한 50만 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 물량들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이제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기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그 잔존시켜 놓는 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그게 왜 나쁜 거냐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게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거래가 없어진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일정한 시기에 거래가 몰린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예. 결국 몰려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원래 가격 상승폭보다 더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좀 자꾸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6월 말까지 결정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히려 오르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데이터를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도 보니까. 작년도 보니까 이제 임대차 2법 시행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가 작년 연말 전후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 상반기는 전세가 상승률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올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세가가 또 더 올라서 매매가보다도 또 갭이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나 법인이나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 좀 문제가 또 언밸런스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처럼 뭐 그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힘들고, 예, 예. 이제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구입을 하는데 무주택자들이 결국은 갭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그냥 집을 구입하려니까 너무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대출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전세가 올라가면은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좀 그 모이면은 전세를 내보내고 입주하는 이런 방식의 거래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요. 본인은 실제 입주는 안 하고 일단 예. 갭 투자 구입을 해놨다가 예.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벌써 6월 말이니까 예, 예. 7월 중에는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열풍이 불 것 같아요. 예, 예. 7월 중에도 뭐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 한 4천여 세대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물량의 정확한 조건 이런 게 이제 나올 나와야죠. 거거든요. 이제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입니다. 예. 이제 이거를 실제 청약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당첨되긴 어렵구나. 뭐 신혼 부부라든가 뭐 또는 뭐 다자녀라든가 부모 봉양이라든가 이런 가점이 장애인 높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상 그 사전 청약에서도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이제 해봐야 알거든요. 사전 청약도 똑같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거는 일반 공급에 네, 대해서. 일반 공급. 예. 특공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 공급이
85%예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그 우리 저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해서 입주때까지 10년, 11년 걸렸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도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전 청약을 하면은 본 청약 할 때까지 집을 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유지해야 되죠.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거는 집을 못 사게 하는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뭐 수차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에 그 공공에서 하는 거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참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말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역설적으로 전부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을 자극하고 이런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맞춤으로 잘 내놓는지 너무 심한 얘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사전 청약 한다고 한 3만 세대 정도 예. 하겠다는데 그 3만 세대 때문에 30만 세대가 지어질 게 못 지어진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세대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이제 한 30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아니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30만 세대가 그렇죠. 이런 사전 청약이 블랙홀 역할을 하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집을 안 산다는 거죠. 분양도 안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공공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곽 대표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죠. 공공이 역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주택시장의 필수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집을 이제 구매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반 단순히 뭐 생로병사 얘기한 사람이 늙어지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집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5년 이상 된 게 40% 이상이 되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들에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꼭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뭐 하다못해 SOC 사업을 하는데 도로 기존 도로 그런 논리라면 기존 도로 다 잘 돼 있는데 뭐하러 그 외곽 도로 뚫고 왜 저기 새로운 도로 뚫고 합니까? 그건 기존 도로 쓰면 되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집이란 거는 내 소득 수준이나 내 사회적 소셜 포지션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제 상식이라고 생각한 게 많이 무너졌지요. 이제 집은 저번에 곽 대표님과 얘기하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당신 3인인데 이 집에 살면 충분하지. 물론 이제 기사로 접한 얘기니까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로 본 대로 한다면 3인 기종 8호에 살면 되지 당신이 왜 34평으로 옮기려고 그래? 라고 불허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세상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단정적으로. 내 집을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가 컸고 그 아이한테 요만한 방보다는 넓은 방 주고 싶고 새 아파트 살고 싶고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제가 너무 떠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 자꾸 나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아무리 뭐 이미 결정 난 건데 화내봤자 소용없고. 맞습니다. 그런 경고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용어들도 썼던 것들이 요즘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뭐 매물 양도세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뭐 이제 갭 메우기라든가 이제 상급제와 하급제 갭 메우기 또 키 맞추기 이런 용어를 우리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써왔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거의 일상 용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런 이제 호가 갭이 언제쯤 좁혀질 건가 하여튼 제 의견은 7월 달까지도 계속 3기 신도시 이슈가 커져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특위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결정돼야 되고 또 이제 8월 초순경에는 이제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 휴가 끝나고 나면 뭐 8월 셋째 주말이나 8월 넷째 주 정도면은 아마 이런 거래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매매 거래요.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전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세금이 상승하면은 무주택자들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이 지금 올라가 있는 호가를 추격 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무주택자시라면은 차라리 3기 신도시 하고 있는 뭐 특이안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요즘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지금 1년 내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뭐 6월 또는 7월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은 뭐 굉장히 애가 타거든요. 급해. 그런 물건들이 7월까지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8월이면 없어져요. 차라리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올해 지금 6, 7월이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특이안이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뭐 갈팡질팡 하잖아요. 오락가락 뭐 푼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 벌어진 매도가 갭이 좁혀질 시기는 언제인가 주제 이야기 나눴고요. 뭐 중간 과정은 쭉 다 들으셨으니까 일단은 가장 큰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건 정책적 이슈와 그에 따른 3기 신도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3만 세대 사전 청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30만이 됐든 40만이 됐든 그 기대 대기 수요가 생기면서 민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장의 교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 얘기해 주셨고요. 곽 대표님이 이제 항상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셋째 주나 8월 넷째 주 정도면 매매 거래가 활성화된다. 전세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안 시장에서 적응해서 매도 호가에 적응해서 매수를 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무주택자는 늘 하는 얘기지만 right now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나 방송할 때 많이 하는데 언제나 지금입니다. 6, 7, 8까지가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자는 더 적기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오비스트 도움된다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장마, 마른 장마가 될지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올지 뭐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비도 잦아지고 건강이 언밸런스해질 수 있으니까 내 몸 내가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전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